약간 사랑에 대한 일부 무책임한 감정 때문에 나오는 태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좋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나도 좋아해주겠지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오늘도 키스는 남편입니다. 오늘은 잘 지내다가 이별하게 되는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별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갑자기 상대방의 마음이 변했거나 여러 복합적인 환경에 의한 요인 때문에 이별하게 되는 이유도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 중에 멜로무비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국보영이랑 최우식이 주연을 맡았고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캐릭터상의 홍시준 그리고 손주아가 나오는데 저는 그 커플이 굉장히 매력 있더라고요. 약간의 스포가 있을 수 있는데 홍시준과 손주아가 둘 다 예술 쪽의 진로를 갖고 있어요. 근데 홍시준은 음악 감독, 이런 음악에 심취해 있는 남주인공이고, 그리고 손주아는 드라마 작가를 꿈꾸죠. 근데 8년 정도 이렇게 굉장히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손주아가 이별을 선고하게 돼요. 근데 홍시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잘 맞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별하게 되니까 왜 이별하게 되는지 나중에 좀 물어보게 되는 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때 손주아가 하는 얘기가 너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아? 약간 이런 질문을 던져요. 그 드라마상에서는 손주아가 홍시준이 좋아하는 축구를 같이 본다던가 영화를 같이 본다던가 음식을 같은 속도로 맞춘다던가 혹은 홍시준의 음악 작업을 할 때 계속 옆에서 들어주고 하는 방식이거든요. 손주아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주는 사랑만 했던 거예요. 근데 홍시준은 거기서 이제 물어보지 않았던 거죠. 영화를 볼 때 너는 이런 영화 좋아해? 어떤 영화 좋아해? 드라마 작가를 꿈꿔서 드라마 작가 연습을 할 때 그런 파트에 있어서 잘 돼가? 이런 질문이 오고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 좋았던 관계였고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주는 사랑만 있다고 하더라도 1년 정도는 그게 지속될 수 있지만 2년, 3년이 될 때 아무리 연인이라도 한쪽의 상대방은 너무 만족해가고 있는데 한쪽만 맞추는 사이라면 한쪽은 자신을 잃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자아를 찾아가는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둘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기만 맞추는 사랑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나를 찾아갈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계속해서 제가 이걸 몇 회쯤에서 언급드리지만 사람은 자기의 자존을 찾아가지 못하면 결국은 자기 자존을 찾으러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의 사례가 몇 개월 전인 것 같은데 솔로지어 4라고 있어요. 솔로지어 1부터 했던 것 중에 제가 좀 즐겨봤던 그 연애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은 좀 자극적이기는 해요. 거기 커플 중에 배지영과 김태한 커플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여긴 연애 프로그램이라 자극적이라 편집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본연의 캐릭터가 아닌데 방송에서 의도한 캐릭터의 모습이 비춰질 수도 있어요. 근데 편집된 장면으로 보면 배지연이 김태환과 지옥도에서 천국도로 갔을 때 천국도에서는 둘만 오붓한 데이트를 할 수 있거든요. 그 방송 컨셉이. 근데 거기서 배지연은 김태환한테 질문들을 좀 던져요. 꿈이 뭐야? 직업이 뭐야? 그걸 왜 선택했어?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잘해주고 공감을 잘해주는데 김태환은 본인의 꿈이 어떤지 답변은 하는데 역질문은 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면 배지연도 보면은 그 예술가로서 모델로도 활동하고 인플루언서도 활동하고 그 디자인 같은 것도 한단 말이에요. 되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본인의 커리어에서 자존감이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이게 질문이 오고 가지가 않은 거죠. 수영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배지연은 수영장에서 막 수영을 하려고 하는데 김태환은 또 물에 들어가지 않아요. 본인의 자아가 좀 강한 거죠. 그 편집된 모습에서는 배지연이 김태환이 지옥도에서 3위까지는 천국도에 갈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치면 본인을 이렇게 또 선택한다고 하는데 배지연이 의아해하는 게 인터뷰 장면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해서 궁금한 게 없는 것 같아. 왜 나를 선택한지 모르는 것 같아. 이게 여자 출연자들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나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지 않는 상대방한테 매력이 안 가는 거죠. 그리고 정말 오래가는 커플들, 오래가는 연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지속적으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떤지, 하루의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이 사람이 그 걷고 있는 발 자체에 대해서 응원을 해주거든요. 관심을 갖고.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는 좀 이렇게 폭설이 내렸어요. 서울, 경기 아마 전국에 폭설이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럼 폭설이 내리면 제가 드는 생각은 일단 인간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내 생각 먼저 하게 되잖아요. 저는 내일 중요한 컨설팅이 있는데 이게 또 폭설이 10cm가량 왔다고 하니까 차 타고 다닐 때 좀 이렇게 미끄러울 수 있겠다 하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근데 10초 뒤에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희 집이 아파트 1층인데 아파트 1층이라 나무들이 좀 보여요. 그 나무들이 이제 봄에는 울창했는데 나뭇잎들이 겨울에는 다 빠지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금 그 전경이나 풍경이 썩 좋지는 않는 것 같아요. 봄에 새싹이 막 돋아나는 그 시기보다는. 근데 눈이 내리면 눈꽃이 피잖아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내가 좋아하겠다. 아내는 흰 눈으로 덮이는 거, 그리고 비가 와서 세상에 씻기는 듯한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관점도 생기는 거예요. 나로서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좀 눈길이 위험하겠다 싶지만 아내는 되게 좋아하겠다라는 마음이 공존하는 거죠. 잘 지내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정이 공존하거든요. 근데 한쪽만 일방적으로 맞추는 관계, 그리고 그로 하여금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거나 내가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모니터링이나 관심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면 한 명은 아마 이게 잘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이별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분명히 그 상대방은 미리 이별을 마음 먹고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별을 되돌이키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상대방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잃는 순간, 연인을 할 때 처음엔 좋았지만 그때는 이별을 되돌릴 새도 없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그 이별을 선고한 사람은 나를 찾으러 가야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결합의 문제, 우리라는 이름의 문제에서는 내가 없기 때문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연애 세포상 호르몬의 문제상 상대방 한 명이 좀 일방적으로 맞춰줘도 좋을 수 있지만 2년, 3년 지나서는 아니라고. 지금 기분이 어때? 컨디션이 어때? 너는 뭘 좋아해? 이런 걸 안 물어보는 이유는 약간 사랑에 대한 일부 무책임한 감정 때문에 나오는 태도인 것 같아요. 분명히 처음에 좋다고 했고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나도 좋아해주겠지 하는 마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지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대에 가면 계절이 변하듯이 사람의 마음도 변하거든요. 왜냐면 우리 갈 때처럼 오늘 내가 A라는 일을 하려고 했다가 B라는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커리어를 밟아나가려 했다가 다른 커리어를 나가기도 하고 기호의 문제는 사람이 성숙할수록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 그 과거의 공간에서 가둬두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순간을 회상하는 거 좋으나 순간의 너의 모습이 절대적이어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구속이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한쪽은 그 구속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라는 이름으로 어느 한쪽의 편의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중요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커리어라는 단어를 제가 계속 쓰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연인 간에나 부부 간에도 개인의 커리어는 충족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일에서 좋아하고 잘하는 일에서 버텨내고 있어야 둘만의 또 정서적인 관계나 육체적인 관계가 잘 결합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마 1회차 때 이런 얘기 한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결혼해서 아내가 큰 수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아마 신혼부부는 공감할 것 같은데 신혼부부는 이제 결혼하고 그 다음에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이미 좀 금융권에 빚을 지게 돼요. 저도 아내가 잠옷을 유통하는 쇼핑몰을 하고 있다가 큰 수술을 하게 될 때 그 비용이 좀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본인 사업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쉬고 있는데 저도 거기에 투자해주고 싶지만 나가는 공과금이나 대출금액 이런 거 생각하면은 일단은 제가 하는 영역을 좀 확장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좀 잘 섰을 때 아내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마음이 좀 제 마음도 안타깝긴 하지만 근데 아내가 저한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내도 지금은 운동도 하고 제 이제 디자인 같은 거 제가 책 작업하는 거를 편집 디자인 좀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할 때 디자이너로서의 역량을 뽐낼 수 있어서 좋긴 하나 자기가 하고 싶은 예전에 했던 그런 의류 디자인 쪽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로 돈을 벌고 싶은데 지금은 좀 외롭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도 그때는 그래도 부부고 디자인의 어떤 일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싶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맞는 얘기더라고요. 저 역시도 제가 글 쓰고 말하는 업을 했을 때 그리고 교육생분들의 반응이나 독자분들의 반응이 좋을 때 확실히 이렇게 충족되는 느낌이 있어요. 물론 말을 4시간, 5시간 하고 나서 피곤하긴 하지만 그 피곤함을 교육생분들이 해소해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교육생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돌아가면. 근데 아내도 마찬가지죠. 아내도 본인 일을 했을 때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유통했던 옷을 사람들이 입고 좋은 리뷰를 써줬을 때 굉장히 거기에 뿌듯한 거죠. 아내야 같은 이야기를 동상이몽 너는 내 운명에서 강남구 이지은 부부가 나오는데 강남구는 막 연매출 300억 버는 CEO예요.
근데 패널분들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잘 버는데 이렇게 집에서 육아도 하고 좀 쉴 법한데 쉬지 않냐라고 하니까 그 이지은 아내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엄청 능력자인데 5개 국어를 하고 크리에이터도 하고 번역도 하는데 그거는 이 사람의 일이고 이건 내 일이다. 저는 내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싶지.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이 채워주는 걸로 저의 자아는 채워주는 거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나로 섰을 때 자존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둘만의 사랑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거는 결국은 그래요. 결국은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고 잘하는지를 잘 관심 가져주고 너무 한 명의 편의만 일방적으로 봐준다는 생각이 들 때는 그때그때 관찰해서 질문을 잘 해줘야 돼요. 자랑은 아닌데 제가 저랑 아내랑 저희 둘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얼마 전에 동태탕을 먹을지 해장국을 먹을지 고민하다가 일단 나간 적이 있어요. 나가다가 더 끌리는 쪽에 가자. 근데 그러다가 계속 길 중앙에서 바보들도 아니고 동태탕집 갔다가 막 해장국집 갔다가 정말 거짓말 안 하고 6번을 반복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아내랑 저랑 했던 질문들이 뭐냐면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아내는 지금 해장국 먹고 싶지 않아? 좀 더 이렇게 진한 국물 먹고 싶지 않아? 라고 하면 아내는 역으로 근데 여보씨는 그런 해장국보다는 맑은 탕 같은 거 먹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늘 체크를 해요. 그 서로의 음식에 대한 기호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오늘은 뭐 먹고 싶은지, 심지어 그 음식에 대한 궁합, 이런 거죠. 뭐. 근데 아내는 해장국에 소주 한잔 하고 싶은 거 아니야? 동태탕의 소주보다 그게 더 땡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꾸 서로를 배려줘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감자탕집에 가서 기차 맛있게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소한 체크 확인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널 안다는 이유로 몇 년 전에 알았던 모습이 이 사람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변한다 그랬죠, 사람은. 음식의 기호나 개인의 기호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점검해주고 체크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런 질문을 잘 넣어주면 하루하루 상대방이 생기 있게 살아가게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나를 계속 애정하고 있구나가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질문하고 관찰할수록. 물론 독립적인 시간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생기 있는 모습을 잘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고,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잘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감정이 소홀해지거나 내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생기면 이별은 한순간에 올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말이 너무 많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특히 결혼을 했을 때 남편분들은 이렇게 뭐 아내가 뭘 찾을 때가 있어요. 여보씨 이거 어딨지? 이거 어딨지? 할 때 그냥 건성으로 방에서 내가 이게 어디 있는지 도무지 모르더라도 건성으로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돼요. 나가서 저도 알아요. 아내가 뭐 어떤 지갑을 찾는데 제가 절대 못 찾을 것 같아요. 이 집에서. 왜냐면 어디 놓은지 사전 전후 맥락을 아예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나가서 여기저기 막 뒤지는 신용이라도 하거든요. 네. 그건 뭐냐면 아내의 지금 관심사에 같이 맞춰주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에 맞춰주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한 얘기는 우리지만 절대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나의 편의만 강요해서 안 된다는 얘기를 좀 드렸던 거고, 또 하나는 좋아하는 사이일수록 서로가 나아가는 커리어를 응원해주고 관심을 갖고 잘 찾아나갈 수 있도록 질문을 서로 해주고 같이 성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끝이 꼭 우리가 커리어에 있어서 화려하고 창대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간중간 작은 노력과 작은 성과들이 쌓일 때는 박수 쳐주고, 끝이 창대하진 않더라도 과정상에서 박수 쳐주는 건 그 자체로도 창대하고 훌륭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연인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얘기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과감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시 쓰는 남편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에 제가 제 시집에 있는 시를 좀 읽어드렸는데 제 시집에 이런 커리어랑 관련된 시를 쓴 게 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쓴 시 중에 또다시라는 시가 있어요. 핸드폰에 쓴 시인데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또다시. 이상을 마주하고 오늘을 마주하는 일. 주어진 나를 견디는 줄 알았는데 나를 견디는 일이었고, 돌아서는 일보다 나아가는 일이 하루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어떤 꿈은 일상이 되었고 어떤 현실은 잡지 못해 꿈이 되었지. 작은 나의 손짓으로 2개의 기록을 할 수 없을 때 나는 바라지. 닿을 수 없는 내일이라면
오늘을 꿈처럼 살길 소망한다.